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신희철. 부부에게 있어 아들은 기쁨이자 삶의 위안이었습니다. 너무 애교가 많았죠. 그 등치에 걸맞지 않게 나한테는 항상 듬직하고 친구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이던 아들에게 찾아온 위암. 아들은 10개월의 투병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내가 그런 지경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을 하고 떠났어요. 절망 속에서 흘러간 세월. 부부는 아들을 위해 봉사의 길, 호스피스를 택했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고 왔다. 그러면 우리 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지? 아들을 위하여 호스피스 신희철 씨를 소개합니다. 정년하신, 그러니까 정년 후에 지금 호스피스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드님하고 이별도 사실 참 너무 힘들으셨을 텐데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신다는 게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그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다리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하실 주제가요, 강연 주제가 내 아들의 유산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 너무 얘기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아드님 얘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아들 얘기를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고요. 지금도 뭐 아들하고 같이 가는 엄마 아빠를 보면은 부럽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얘기는 뭐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같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희철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이라기보다는 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4년 8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하지만 지금도 아니 영원히 제 가슴속에 살아있는 아들 동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였고 또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자랑하면 원래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팔불출 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키가 184cm에 덩치도 크고 눈썹도 짙고 함께 걸어가면은 든든하고 그런 멋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제가 술 마실 일이, 직장에서 회식하고 술 마실 일이 있으면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남자들이 술 마시면은 일찍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 제 차를 운전해서 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겨울에 엄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가지고 집까지 품에 넣고 뛰어와서 따뜻한 붕어빵을 엄마한테 내놓던 그런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이제 지방대학을 다녔는데 주말에는 집에 꼭 왔는데 어느 땐가 집에 오면은 아이한테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오다가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터미널 화장실에 들렸다 오는 겁니다. 애가 설사도 하고 속이 안 좋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워낙 건강한 아이라서 그렇게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도 나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 종합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그 병원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암 사기에다가 림프절 전이가 돼서 림프절이 1cm도 큰데 한 7cm나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랐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 지경이 되도록 몰랐던 것을. 그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하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위 전체를 절제하고 림프절을 보이는 것은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5시간 동안은 하루 1시간이 한 100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 세상에 있는 신은 다 찾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하고 3개월을 지났는데 간에 또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 일부하고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2번이나 한 거죠. 그런데 추석이 다가왔는데 아들이 추석을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집에서 3일 동안 추석을 보내기로 했어요. 집에 와서는 그동안 못 씻었기 때문에 목욕도 시키고 손톱 발톱을 아내가 깎아주는데 싫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다 큰 아이가. 그 아이는 이미 뭔가를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떠날 거라는. 그리고 이제 추석을 세고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이제 지났나? 아내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병실까지 올라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저와 한번 눈을 힘겹게 마주치고는 집에 가자고 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혼수 상태, 그 아이는 아마도 그 혼수 상태에서, 간성 혼수 상태에서도 아빠를 보고 가려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해서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일 지났을 거예요. 엄마한테 깨어 있을 때 작별 인사를 하더래요. 침대에서 엄마를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엄마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이 은혜 다 어떻게 갚지? 이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면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말하면서 힘겹게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사랑해라고. 이게 아들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애가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가 병실에서 힘들어할 때 1인실로 못 옮겨준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애가 떠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얘가 몸이 성치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걔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못 옮겨준 거예요. 그게 평생 응어려가져서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술을 마시고 나면은 항상 전화하면 데리러 갔었는데 술 마시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얘가 전화하면 안 받지? 그 다음에 오는 허탈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서야 아들의 떠나갔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평상시에 잘 못 느끼다가. 아내는 요즘도 밤에 집안을 서성거립니다. 바람이 불어 문이 덜컹거리면은 혹시 아들이 오지 않았나 하고 현관문을 열어보곤 합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 아내는 제가 없을 때 울고, 저는 아내가 잠잘 때 거실에 나와서 아들 사진을 가슴에 안고 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있는 앞에서는 서로 울지도 못했어요. 서로 힘들어할까봐. 또 이제 조카들이 결혼을 4명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생각 때문에. 아들하고 같이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결혼식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뛰쳐나오기도 하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어디 가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 생각이 나고 힘이 들 때마다 아들이 떠났던 병원에 호스피스 담당 수녀님을 만나러 가끔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 부부도 되돌려드리자라는 생각에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환자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목욕시키기 또는 머리 감기기, 배설물 처리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또 있구나 하고, 아마 아들이 안 떠났다면은 지금 저희는 봉사활동을 못했을 겁니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저 아들 위해 돈 벌려고
일자리 찾아서 돌아다니실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돈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세상을 곧 떠나게 될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는 것이 저의 남은 삶에 주어진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주고 간 사랑이라는, 귀한 사랑이라는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아들이 들어줄 거라고 믿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아드님도 그러니까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그 아빠 엄마 모습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떠나고 주변에서 참 듣기 아주 괴로운 얘기들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인가요, 혹시요? 예,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가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들이 잊혀져 가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고, 그런데 아들을 그만 잊어버려라. 물론 저한테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 소리가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네.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아유. 자, 여러분의 그 공감 온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버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 버튼 눌러주세요. 신희철 씨의 내 아들의 유산. 자, 오늘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네, 96도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